제가 부탁드린 PPT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눌 제목은 습관도 재능이라는 말씀인데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넘겨볼게요. 엔터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제 본명입니다. 가명, 예명 아니면 제 이름이고 본명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어놓으셨어요, 외할머니가. 근데 저만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이름이 특이한데 동생 이름이 보호입니다. 보호. 나보호라고 해가지고 동생 이름이 나보호인데 걔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놀림 엄청 많이 받았고 저도 어릴 때 이름이 특이해서 엄청 놀림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 애들이 막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영어 별명이 헬프미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좋은 건데 이름이 특이해서 애들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에 저를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 애들마로 게이들이 있는데 그냥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 엔터 누르시면은 저를 소개할 때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눌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소개하는데 왜 이러는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살다 보니까 한 번 더 엔터 눌러주시면은 정말 여러 지역들 많이 다니면서 애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저도 전주인데 애들이 부르는 여러 지역을 가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수원 아이들인데 저한테 아침 7시 50분까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모인다고. 그래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 출발이 어렵고 서울에서 잠을 자고 용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아침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씻고 내려가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애들 만나러 살고 있는데 우선 엔터 눌러주시면은 한 번 더 엔터 영상이고 살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보면은 다이어트와 태극기의 공통점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죠?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고 또 체격계는 당연히 책 있는 건데 다이어트와 체격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작심삼일을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 말에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했는데 매해 시도하지만 매번 시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매번 시도하는데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가 공통점 적어서 제가 뽑아가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뽑았던 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성공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뽑았습니다. 제가 약간 당황했던 게 제가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우선 제 주변에는 저는 살을 뺀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 원래 100kg에 육박했던 분들 가운데 20kg 이상 빼신 분들이 계세요. 한 친구는 저랑 원래 친구인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본인 얼굴이나 본인 어떤 몸이 너무 이제 좀 보기 안타까워서 살을 빼다 보니까 뺀 친구가 있고 한 분은 20 몇 킬로 뺐던 분인데 그분 왜 뺐으면은 결혼하려고 뺐던 분이 계신데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살을 빼냐는 질문 가운데 답할 말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게 다이어트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좀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이어트 하면 단순히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인데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바꿔가는 과정이 다이어트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다이어트 할 게 많겠다. 꼭 또 살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좋지 못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쇼핑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꿔올 게 좀 있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혹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배달의 민족 이게 어플이고 우리가 대부분 또 야식을 시켜 먹을 때 많이 쓰는 어플인데 물론 요즘에는 좀 욕을 먹고 있었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특히 배달의 민족 자체가 우리 민족을 말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배달의 민족이 그 기업을 팔아먹어서 무슨 배달의 민족이냐 독일 민족이지 또 게르만 민족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면 엔터 눌러주세요. 이 아저씨예요. 김봉진 아저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들었고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처음 쓴 책은 뭐였으면은 배민다움이라고요. 배달의 민족 다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쓴 책이 어떤 책이 있으면은 책 잘 읽는 방법. 이분이 두 번째 쓴 책이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책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당진 가서 물어봤더니 책을 1년에 한 권을 읽는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잘 안 읽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게 대부분 통계인데 그 정도로 누구나 책을 안 좋아하는데 이분도 원래 책을 안 좋아했겠죠. 근데 책을 읽게 된 두 가지 동기를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면은 군대에 갔는데 처음부터 군대에서 병장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병, 일병일 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일을 하다가 좀 빡세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한 5분, 10분 쉬게 만드는데 대부분 오늘 나눌 제목 한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인사는 공창의 것과 같이 맨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한다리라.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선 이제 이게 최근 제 왔다는 경로들인데 애들 만나가면서 오늘 얘기할 건 딴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저도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을 맡은 선생님들, 교사분들 입장에서 또 제가 느꼈던 몇 가지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저 첫 번째가 보면은 이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나는 거. 그러니까 뭐 결과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한때 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면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시지만 예전만큼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오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게 어떤 거다?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만 듣지. 그러니까 원래 원글은 청소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만 듣지 않은 말인데 사실 뭐 청소년만 그러진 않겠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심겨진다는 건데 우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지만 사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을 잘 보고 잘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원래 MBTI 같은 거 검색하면 I형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바뀌었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치열했던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울고 했지만 안 바뀌는 과정 가운데 막 안 되는 건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바꿔 갔었는데 우선 그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함께 있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만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라도 광주아이인데 그 별명이 뭐였으면 은혜받은 꿀통이었어요. 은혜받은 꿀통. 놀던 애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술 담배 기본이었고 뭐 돈 뺏고 이런 친구였는데 달라져가지고 은혜받은 꿀통이 된 거죠. 걔가 나중에 대학교를 경호학과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바꿔서 이제 사회복지 전과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된 거죠. 걔가 저한테 몇 년 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거면은 도움아 고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무섭다고. 요즘 애들이 무섭대요. 사실 본인 얼굴을 보면 그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 애들이 무섭대요. 본인 얼굴 생각 못하고 제가 볼 때 충분히 걔는 이미 요즘 애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이미 자격이 있어요. 그만한 외모와 그만한 성격과 충분히 요즘 애들과 어울릴 게 끌리지 않은 애인데 애들이 무섭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 제가 볼 때 무서운 애가 아닌데 오랫동안 애들과 잘 못 접하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는 미지에 대해서 같은 존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고백인 건데 사실 그렇게 놀던 아이도 한때 놀던 아이도 요즘 애들이 무서운데 저같이 이렇게 선량하게 자란 아이가 안 무서웠겠냐는 거죠. 엄청 무서웠고 힘들었는데 포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꼭 스마트폰 떠나서 핸드폰을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핸드폰을 언제 처음 썼냐에 따라서 나이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상은 무조건 다 30대가 넘으신 거고 거의 40대인 거고 중학교, 초등학교 전화했을 정도니까 뭐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해줘 이런 식이지 좀 대화나 대화를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화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기 전에 친구들과 잘 놀려고 전화를 배우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전화하기 전에 A부터 Z까지 코드 짜놓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알다시피 전화한다는 게 내가 코트를 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30%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전화 끊고 막 이불킥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자책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핵심은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오래 한 10년 이상 걸렸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맞죠? 뭐 말을 한다 이것저것 있지만 도구를 쓴다는 거, 도구. 그러니까 핸드폰도 도구고 뭐 리모컨도 도구고 다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이패드 갖고 놀긴 하는데 그 갖고 노는 거지 만들지 못하잖아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이 도구를 쓰면 조금이나마 상대방들과 소통할 때 좀 더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우리가 이런 핸드폰만큼 스마트폰만큼의 퀄리티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도구를 쓰면은 우리가 만난 아이들과 소통할 때 조금이나마 좋은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QQ카드라고 요즘 많이 쓰는 뭐 PC에서는 브릿지 카드기도 하고 뭐 질문 소통 카드 같은 게 이거 왜 쓰냐? 우리가 만나면 일반적으로 너무 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뭐 지난주 뭐 했어? 이런 식의 질문. 물론 나쁜 건 아닌데 다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같은 질문을 거의 비슷한 질문을 유초등부 때부터 거의 중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들으면 거의 10년을 들어요. 이게 마음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윤종신 아시죠? 윤종신. 그 가수 뭐 싱어송라이터의 윤종신 아저씨가 아기가 있는데 제가 벌써 이제 좀 컸겠지만 한 유치원 다닐 때 한 7살 다니는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 갔다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대요.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그냥 얘가 답했겠죠? 오늘 뭐 친구랑 놀았어.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공통점이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선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서들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 규례, 율법이 단순히 우리를 족쇄를 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느낄 때는 그분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행복이 달라서 좀 힘들게 만들고 좀 어렵게 만들고 참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선 저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떠나서 성경도 누구나 어렵잖아요. 성경을 1년에 읽讀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인데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읽는 게 어려웠지만 좀 성경을 읽게 되고 좀 습관적으로 읽게 된 동기가 뭐였으면 애터리였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태국 치앙마이라고 태국의 방콕 다음에 제2도시가 있는데 한국의 제1도시 서울이면은 제2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태국의 제2도시가 치앙마이인데 거길 왜 갔으면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플룻 부시는 분이 계세요. 허준 동이 뭐 이런 대장금 같은 OST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알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도우마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믿을만한 분이 좀 신뢰할 만한 분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다 말하면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기대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말하는 좋은 것과 제가 느낀 좋은 점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애들 말로 개빡센 곳이었어요. 너무 힘든 곳이었는데 왜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치앙마이에. 그 뭐하냐 1년 동안 살면서 아침 4시 반에 깨어있는 거예요. 4시 반에 맨날. 그 뭐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죠. 2시간 동안 기도시키고 졸면 깨우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2시간 기도해야 되고 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아침에 끝나면 들면서 돌아가면서 밥을
해야 됐었고요. 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 10시 아침 10시 넘으면은 그 치앙마이 대학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서울대 연고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립학교고 그 졸업할 때 왕족이 와가지고 졸업장을 줄 정도로 그게 다들 엄청 태국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태국 현지인들과 친구 맺고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루 동안 뭘 해야 되면은 성경을 하루 동안 40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4장이 아니라 40장을 읽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던 거죠. 그거 아시죠?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네, 66권이 한 권인데 그 총 66권이 한 권이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총 몇 장? 1189장이잖아요. 1189장을 읽는 건데 봐보세요. 하루에 40장을 읽으면은 한 달이면 얼마나 읽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1200장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달에 일독하는 구조. 얘 곳을 1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성경을 하루에 4장도 안 읽었는데 읽겠습니까? 그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그 다음 달에 페널티라고 말하는 벌칙이 보면은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엄청난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열심히 보내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있을 때는 돌아봤더니 저도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이 됐지만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을 줬나 했지만 돌아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 그 나의 듯이 정말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시간을 느꼈는데 우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와닿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함께 한번 엔터 눌러주세요. 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애들 말로 우리 안에는 답정남, 답정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답에 따라서 방법을 찾든 변명을 찾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기존에 변명만을, 그러니까 핑계만을 찾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에서 좋겠다 마음이 드는데 한번 넘겨주시면은 제가 말했던 이 책 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 책을 읽으면은 잘 사냐고, 책을 읽으면은 부자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성과가 없으면은 의미 없는 것들은 절대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정도로 효율적이냐, 의미가 있냐, 정말 실용적이냐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은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책 읽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 말씀, 뭐 찬양이든 전도도 모든 것들이 당장은 유익이 없는 거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애터를 주시면은 제가 만난 애들이 특히 이제 여러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면은 충남 태안 바로 서쪽 바다에 있는 태안이라는 동네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 저는 원래 알던 아이는 아니었고 페이스북이라는 애들이 많이 쓰는 SNS에서 그냥 알던 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이런 스쿨서치 그러니까 학교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한번 볼래 했더니 보더니 하는 말이 감동이라고 이런 게 있냐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없다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들 말을 해서 했던 말이 네가 꼭 하라는 거 아니다. 왜냐면 애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학교의 기도 모임, 예배 모임들이 여러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주변에 말해줄 애가 이야기의 전부였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연락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라고 안 그랬는데 물어봐서 아니 너 그때 소름 하더니 그때 고3이었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다 올린다면 하게 된 모임이고 현재 태안여고, 뭐 태안고, 뭐 태안여중 이제 말리코도 생겨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애가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했고 이제 청년이 됐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벌써 24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좋은 데 갔을까요? 제가 좋은 데 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좋은 데 못 갔습니다. 누가 볼 때 전문대 갔고 성공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뭐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고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랑은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삶이 헛되지 않냐? 이 아이가 누가 볼 때는 좋은 데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지만 기존에 하나님을 알아도
막연하게 알던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걸 느끼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장 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마음이 들면서 그 애가 그 고3 때 했던 이런 활동들이,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던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면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말할 수 있는 건데, 또 옮겨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애 중에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경상도 대구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한 4-5명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원래는 이 4-5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불과 전번에도 얼마나 모였으면 넘겨주시면은 이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학교의 복도예요. 몇 명이 드세요? 2명이에요. 2명이서 2년 동안 복도에서 기도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불과 재작년 일이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왜냐면은 처음에는 교실에서 했겠죠. 빈 교실 몰래 모여서. 쫓겨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둘이 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2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재작년 고3 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 지금 고3인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누구야? 너 지금 고3인 건 맞는데 너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몸을 챙겨야 돼. 좀 쉬라고. 이 말은 지금 몸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안 좋은 거죠. 또 엄마 아빠도 알고 하는 말이 맞다. 대학은 나중에 가자. 우선 네가 몸을 챙기고 살아야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엄청 몸이 안 좋아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뭐라고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저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주시면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원래 저는 참 거울을 보면 암울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사진인데 참 거울을 보면은 암담하다. 어떻게 이 얼굴 생을 살아갈까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참 답답함이 많았고, 특히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재능을 뽐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 사람이 막 휘어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참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난 참 이렇게 잘난 게 없을까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특이한데 상당히 존재감이 없지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살면서 뭘 알게 하시면은 맞다. 여전히 나는 이런 재능과 이런 달란트는 없지만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주셨다는 걸 느끼면서 멘토를 주시면은, 이분은 누구면은 그 미생이라고 웹툰 또 미생 드라마 그걸 만든 이제 윤태호라는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그 웹툰 만화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한 프로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작가님이 보실 때 이 웹툰 지망생, 이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지망생 후보생들에게 꼭 필요한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는 질문 가운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말한다든지 시나리오, 스토리를 잘 써야 말하는 게 맞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어떤 말? 멘토를 주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티는 것도 재능이다. 다시 뭐라고요? 버티는 것도 재능이다. 사실